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특히 북한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의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이번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북러 협력 문제를 다시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포탄 지원의 대가로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적 역량에 대해 미국 정부는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Now, Russia's relying on North Korea to provide them artillery shells in particular, but our concern is that that provision of capabilities could go the other way. Russia could be providing capabilities to the DPRK, and of course that would only further destabilize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커비 보좌관은 또 북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살상하고 기반 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러시아라는 고립된 두 정권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표와 목적 달성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협력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영내 동맹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 지난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영내 제기하는 위협에 미국 정부가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did talk about the challenges posed by Pyongyang in the context of the Indo-Pacific Quad, and it's something that all four of us in the Quad watch very, very closely. The president has improved and increased some of our capabiliti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we can better monitor and understand what Pyongyang is doing. 커비 보좌관은 또 북한은 미국의 계속되는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군사적 역량 진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외교 이외의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으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make sure that short of diplomacy, we have the capability to meet our treaty commitments in the region, to Japan and to South Korea particularly, and that they have enhanced and better capabilities to also defend themselves and all of us as allies, which is why, the DPRK was very much a part of why the president convened at Camp David last year a trilateral discussion between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커비 보좌관은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3국이 역량과 통합을 강화하는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것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지지 당사국들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금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캐나다, 독일 등 50개국 대표들은 제79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24일 뉴욕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발효 촉진 회의를 진행한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6년 이후 북한이 감행한 6차례의 핵실험은 CTBT의 목표와 목적을 훼손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당사국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룩셈부르크가 25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가 열린 건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며 이날 행사에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한국과 일본인 가족, 이산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프나 랜드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차관보도 기조연설에서 납치 및 강제 실종과 이산가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며 북한의 억압적인 정책으로 가족들은 계속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동맹인 한국, 일본과 납북자 문제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정찰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고 과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대비태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포착은 민간 위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북한의 잠수함 기동 장면이 민간 위성 사진으로 선명히 포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찰 위성이 아니라도 북한의 민감한 군사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정찰 위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잠수함 건조 및 운용의 거점으로 알려진 함경남도 심포조선소 인근 해상의 모습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촬영된 구글어스 위성사진에 약 76m 길이의 잠수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잠수함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것도 확인됐는데 북한 잠수함 대부분이 디젤 연료 추진 방식임을 고려할 때 어디론가 이동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 기동을 위해 엔진을 가동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 연기를 배출하는데 잠수함 뒤로 옅은 파도와 물결이 인 흔적도 발견돼 이 같은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군사시설인 심포조선소 내 동향도 구글어스나 플래닛 랩스 등 민간 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포조선소에 정박 중인 북한 잠수함의 길이와 상태, 잠수함 진수를 위한 드라이도크의 변화, 인근 마양도에서 출격 대기 중인 잠수함 및 군함과 보수 중인 잠수함의 모습들을 모두 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인 버몬트함의 한국 부산 입항을 위성을 통해 분초 단위까지 포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찰 위성을 동원해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잠수함의 기동 장면과 주요 시설의 동향은 정찰 위성을 따로 띄우지 않아도 이처럼 상업 위성을 통해 상세히 내려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민간 위성보다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군사정찰 자산을 보유한 미국과 한국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의 군사 역량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위성사진 화질 등 북한 정찰 위성의 성능이나 역량과는 별개로 만리경 1호가 정상 가동 중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mean, the fact that they announced this at this specific time, and it is the right time that the satellite went over Busan, I tend to think that they're probably telling the truth in this case. 마르코 랭브로크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25일 BOA에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올해 2월과 6월, 9월에 궤도를 올렸고 오는 12월쯤에도 한 차례 더 궤도를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북한이 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궤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성 영상 수신도 가능하다며 외부의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우주 프로그램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세계 주요 기업 수십 곳에서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의 찰스 카마칼 최고 기술 책임자는 2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마칼 최고 기술 책임자는 북한 IT 인력들을 실수로 고용한 포춘 100대 기업 수십 곳과 얘기를 나눴다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은 종종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고 있고 생산 시스템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이나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접근 권한을 사용해 사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백도어, 즉 비인가 접근 경로를 심을 수 있으며 모든 포춘 100대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발표하는 매출액 순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앞서 맨디언트는 23일 발표한 북한 IT 종사자 위협 완화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IT 인력들이 훔친 신원을 사용해 서방 기업, 특히 미국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특히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위장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맨디언트는 이어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북한 IT 인력들은 북한 정부가 파견한 개인들로 구성돼 있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소수의 인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IT 인력은 급여 등 금전적 이득, 사내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권한 유지, 잠재적 스파이 활동 또는 파괴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es, these guys are employed as insider threats, working at inside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Have we seen them ever do something bad like this in the past? Well, Sony tells us yes. Dark Soul in South Korea tells us yes. So when you realize you have the placement and access that these IT workers have, and knowing that they will pull the trigger if push comes to shove, I think the severity, I think it really woke us up. And we don't have absolute confirmation on this. But if you are a Fortune 500 company, you most likely have, I mean, and I put most likely with like a wink here, you've at least been targeted. And the thing here is just the volume is so high. They're shooting scatter shots, hoping that something sticks. 맨디언트는 특히 북한 IT 인력들의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이력서에 북미 이외의 국가, 주로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은 국가에 대학 졸업증을 제시하고 주로 100%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책에 지원하며 영상통화를 꺼리고 업무 능력이 평균 이하인 특징이 일관적으로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IT 인력이 훔친 신원과 관련된 위치를 거주지로 기입하고 거주지와 다른 장소로 노트북 배송을 요청하기도 하며 동일 인터넷 네트워크에 여러 노트북이 연결된 이른바 노트북 농장에 원격으로 접속해 실제 거주지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있는 것처럼 여러 원격 관리 도구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에 대응해 기술적으로 방어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선제적으로 위협을 포착하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업들은 더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미국 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보안업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24일 제이비어 T.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 등 6,028명의 군 고위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구두 표결로 일괄 승인했습니다. 이날 군사위를 통과한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겨져 심의와 표결만 거치면 인준 절차가 완료됩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사령부 사령관을 겸하는 직책이며 브런슨 지명자는 지난 17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진전을 최대 도전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브런슨 지명자는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 고위 지휘관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새로운 단계 작전을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사령부의 오리 고딘 사령관은 25일 레바논과 접한 북부 국경지대에서 진행 중인 7기갑 여단 훈련 현장을 방문해 우리는
작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방위군은 북부 지역 작전을 위해 2개 예비 여단의 동원령을 내렸으며 방위군 측은 이번 동원령이 헤즈볼라와의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동원령 선포와 함께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작전에 준비돼 있다고 현지 매체들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움직임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24일 오전 6시 30분 텔아비브 인근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누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러나 헤즈볼라의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방공망 다비즈 슬링, 즉 다윗의 돌팔매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레바논에서는 지난 23일 이후에만 600명 가까이 숨지고 1,9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피란에 나선 사람은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언론들은 추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5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밤 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32기와 미사일 8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드론 28기와 미사일 4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 올레 키퍼 주지사는 오데사 지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4발 중 1발이 개활지에 떨어졌다며 미사일 잔해로 인해 트럭 2대가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으며 러시아군은 이날 이른 시각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도 공격해 비행기 경납고 1개동이 파손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푸틴은 너무도 많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의 전쟁은 대화로 종료될 수 없으며 행동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25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의 탄두를 탑재한 ICBM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44분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의해 발사돼 예상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히고 이번 시험 발사는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 성격이며 어떤 나라나 목표물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ICBM의 경로나 정확한 태평양 내 탄착 지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관련국의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국 군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와 장비의 성능, 관련 병력의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시험했으며 예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ICBM을 발사한 사실을 공개한 건 1980년 5월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국의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른 행동이었다면서 양국 간의 시험 발사와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교환됐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 서필리핀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25일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 서필리핀의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을 순찰하고 있던 도중에 중국 해군 헬리콥터 한 대가 이 항공기에 접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이어 중국군 헬기의 이 같은 행동에도 필리핀 항공기는 임무를 완료했으며 중국 측의 행동은 항공기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